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그 재미있는 제목을 발견해갖고 너무 흥미롭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때려주고 싶은 직원 유형 세 가지.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니, 제목을 들으니까 이렇게 공감이 제목부터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기사를 읽고, 이거 이제 조사기관에서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비호감인 직원들 이제 뽑아서 순위별로 하느라고 이제 그 기사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고, 아, 그래, 맞아. 회사에 정말 사실 이렇게 탁 진짜 때려주고 싶은 그런 직원들 유형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예 그 주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 회사에서 때려주고 싶은 직원 유형 다섯 가지를 오늘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기관 그 신문 기사에서 난 거는요, 그 비호감 직원 유형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1, 2, 3위를 분류를 했나 하면, 첫 번째가 책임 회피하는 상사. 그럼 두 번째, 자기 일 남한테 이제 이렇게 미루는 동료. 세 번째, 뒷담화를 일삼는 동기. 이게 이제 1, 2, 3위래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굉장히 회사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죠. 근데 사실 가족보다도 이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그것도 매일. 그러면 사실 마음이 맞지 않는데도 맞춰가면서 억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력해서 맞추려고 하는데도 서로 이제 막 때려줄 만큼 싫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형이 꼭 남이랄 법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회사에서 때려주고 싶은 유형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이런 유형이 혹시 나라면 이제 고쳐보고, 그리고 남이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 이런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비호감을 피하는 방법도 사회생활을 대단히 잘할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원고를 쓰면서 나는 회사에서 이제 때려주고 싶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나?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흑역사가 어떤 거였냐면,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욕심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그냥 너무 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때려주고 싶었겠어요. 때려주고 싶은 직장 상사?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그 조사기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 회피 유형. 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죠. 사실 프로가 아니죠.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들은.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참 많아요. 공무원 사회는 더 많고, 일반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가 뭐였냐면 면피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이제 책임을 면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뭔가 이제 합의를 받으러 왔다. 마케팅 쪽에서 영업팀에 이제 마케팅 비용 이만큼 쓴다. 어떤 마케팅 한다. 그러면 이제 합의 받으러 오면 굉장히 이제 부서장이 그걸 갖다 사인을 하는 부서장이 이 행사, 이 기획은 하여튼 잘못돼도 니네 책임이야. 나는 그냥 동의만 해줬을 뿐이야. 이렇게 막 그냥 다짐 받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아예 사인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진짜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막 돌아다니는 이런 그런 직원들도 사실 많고요. 무슨 일이 회사에서 이렇게 딱 터지면 일단 사고가 났잖아요.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부터 먼저 수습을 하는 게 맞는데, 다들 누구 책임이냐, 이거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잘못해서 누구 책임인 거냐, 그러니까 솔루션을 생각하기 이전에 누구 책임이냐부터 이제 가리느라고 막 싸우고 지지고 막 시간을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런 경우가 사실 회사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유형들이 제일 때려주고 싶은 동료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누구 책임이냐고 막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뭔가 하면, 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일 잘못되면 언제? 내가 그거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막 이렇게 오리발 딱 내미는 상사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 정말 때려주고 싶죠? 그리고 나한테 언제 보고했냐고 눈 동그랗게 뜨고 아주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대로 뭐 잘못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주무 부서에서 이제 주무가 돼서 한 건데도 그건 뭐 부장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차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유능한 직원은 어떤 직원인가 하면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안 하는 실패를 안 하는 잘못을 안 하는 직원이 가장 유능한 직원이 아니라 그 잘못이 일어났을 경우 정말 자기 잘못이면 너무나 정직하게 자기 잘못임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재빨리 움직이는 그런 직원이 사실 가장 유능한 직원이라고 인정받죠.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는 뭐 실수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책임 전가보다는 솔루션을 이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 결국에 유능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볼까요? 내려주고 싶은 유형 두 번째는요. 일을 제대로 못해서 민폐 끼치는 유형. 좀 민폐 끼치는 유형들 있죠. 자기가 일을 못하면 회사에서 민폐 끼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굉장히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뒤숭숭하고 지금 다들 걱정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막 열나고 이런데도 뭐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대중시설에 다니고 이게 다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민폐,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것도 민폐, 내가 잘못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회사에서는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명이서 10시간을 열심히 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10명, 그럼 거꾸로 10명이면 3시간 만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이 하면 3시간 만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10명이니까 나나쯤이야 그냥 뭐 대충 해도 그냥 묻어가자 이런 사람이 꼭 나온다는 거죠. 3명일 경우에는 3명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꾀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10명일 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10명이 3시간 안에 못 끝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폐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폐 끼치는 유형이 두 번째로 때려주고 싶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왜 야근 이제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야근을 해야 되면 막 낮에는 나가서 막 사우나에 가서 쉬고 뭐 딴짓하고 있다가 막 저녁 먹을 때쯤 들어와서 막 저녁 야식 먹어가며 또 밤에 또 그때만 일하고 이러는 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 같은 경우 이제 일을 탁탁탁 나눠주고 본인은 그냥 사라져서 어디 가서 이제 뭐 그냥 노는지 쉬는지 그러고 갔다 오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 직원들의 팀워크가 살지 않죠. 직장 상사가 더 고생하고 더 일해야지만 팀워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뭐 내가 지시했으니까 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 그리고 본인은 쉬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사실 민폐 직장 상사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갖다가 이제 또 미뤄서 후배한테 주는 그런 이제 선배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후배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대충 하다가 막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고 단순 작업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후배한테 다 밀어주고 하라고 하고 이런 이제 선배들도 사실 이제 민폐 유형들이죠. 그 리더가 이제 부하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러 돌아다니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일을 해서 서로가 패 끼치지 않고 그 시간대 서로한테 시너지를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동료와 어떤 팀워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남들한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동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유형이 되는 거거든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생각해보셔서 아니라고 하면 나 이 민폐 끼치고 있구나. 나 누군가가 보면 때려주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뒷담화를 일삼는 동료예요.
아, 이건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사실. 그야말로 정말 정말 때려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사에서 쫓아내고 싶죠. 뒷담화하는 직원들. 그런데 어느 조직에나 그런 사람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마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 많고 그냥 막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정말 팩트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말들이 이제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왜곡시키거나 이제 과장했다 하더라도 그 정말 당사자한테는 큰 상처가 되거나 어떤 그런 아주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재미로 돌 던진 데다가 개구리는 맞아 죽잖아요. 그런 경우가 회사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저희 이제 예전 직원들 중에서 굉장히 멘탈이 튼튼한 이제 그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여자 직원은 왜 이제 보통 결혼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뭐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뭐 누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썸 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게 막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제 이런 게 좀 굉장히 이게 반응이 막 예민하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게 보통인데, 이 직원은 워낙 멘탈이 튼튼해서 왜 사귄대? 결혼한대? 누가 봤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의 뒷담화에 대해서. 그런데 또 어떤 그 남자 직원은 그 직원, 이제 김대리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김대리는 그냥 본인은 친절하게 해준 건데,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쟤 너무나 껄떡거려. 막 저렇게 뭐, 어제는 뭐, 박대리한테 껄떡거리고, 오늘은 김주임한테 껄떡거리고, 막 돌아가면서 껄떡거린대. 이렇게 뒷담화하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김대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는, 이 친구는 너무 멘탈이 약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여직원들이랑은 말도 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지 않고,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담화라는 거는 남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거나 직장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의욕을 꺾고 이제 회사의 정내미가 떨어지게 하고, 그런 어떤 아주 큰 피해를 낳죠. 그래서 이런 어떤 뒷담화를 일삼는 동료 같은 경우는 정말 때려줘야 되는지 때려줘야 되는 동료고요. 더 나쁜 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동료들. 그러니까 말은 저 사람이 하고 나는 뭐 듣기만 했어. 근데 듣고 그 자리를 오래 지키며 듣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서 어머 그래? 그랬대?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사람 모르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리액션? 동조하는 리액션. 그런 것도 그렇게 루머를 만드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거의 동급의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뒷담화를 할 경우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화제를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그냥 벗어난다든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발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얘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 뭔가 하면, 뒷담화 이제 관련된 건데, 입을 지킬수록 입을 내가 무겁게 지킬수록, 그리고 그런 어떤 뒷담화를 하지 않을수록 직장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100%.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말 진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유형들이에요. 감정 기복이.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걸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 보면 딱 표가 나는 사람들.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고 개인 생활은 개인 생활인데, 그걸 다 와서 회사에서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눈 막 빨개져 있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거의 새집 찐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옷도 막 꼬깃꼬깃하게 입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 아침부터 막 인상 딱 쓰고서 막 예민해진 표정 짓고,
특히 이제 직장 상사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평소에 멀쩡하다가 이건 당연히 컨펌 받고 지난번에 다 얘기해서 구두상으로 끝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 기분 나쁠 때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 받으러 갖고 가면은 이걸 뭐 리포트라고 썼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막 그 감정 때문에 막 온갖 짜증 내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미운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프로답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막 그런 직장 상사를 모시는 부하 직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기분 나쁠 때는 짜증내기 시작하면 어차피 지금 들어가봤자 컨펌 못 받는다. 그거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장 부작용은 뭔가 하면요. 그 이제 직장 상사한테 어떤 그 야단을 들었을 때 뭐 이렇게 꾸지람을 듣거나 이제 이랬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해갖고 혼났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감정 기복 심한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저 사람 또 오늘 저 팀장님, 저 부장님 오늘 또 무슨 일 있구나. 본인 기분 나쁘구나. 또 집에서 싸웠구나. 본인 기분만 나쁘면은 이 멀쩡한 거, 사실 이게 멀쩡하지 않아서 직장 상사 화낸 건데 이 멀쩡한 거를 자기 기분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합리화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러면 서로한테 나쁜 일이죠. 부하 직원은 본인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발전이 없는 거고, 직장 상사는 존경받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리더들은 개인의 감정 절제,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좋다 싫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래요. 신입사원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감정을 다 감추고 여기는 이제 이제 뭐 회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게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기존 세대들에 비해서는 그 어떤 컨트롤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막 그렇게 뭐라고 야단치면 입 이렇게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말대꾸하고. 지난번에는 저 이제 아는 그 지인이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 막 이래가면서 요즘 애들이라는 말 쓰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내 얘기를 들어봐 이러고 하소연을 하는데, 야단을 치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표정이라도 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야단치는 그 부장님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표정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단치고 나면 너무나 이렇게 감정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라는 걸 막 표를 계속 내고 다니는. 그래서 그런 신입사원들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나 정말 그 심정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기존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 상사건 부하 직원이건 감정 기복이 어떤 심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대단히 사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인가 하면 사실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회사에 대해서 늘 컴플레인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회사가 너무 형편없어, 수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이제 고민 상담에 오신 어떤 분에 의하면 회사를 갖다가 그 사장이랑 굉장히 친한, 조그만 회사인가 봐요. 근데 친한 위에 그 이사님이라는 분이 사장님 있을 때는 충성을 다한다고 이제 난리를 치면서, 직원들만 있을 때는 여기 난파선이야, 빨리 저기 하선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는 네 실력에는 왜 여기 있냐, 이해를 못하겠다,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회사가 말이야 너무 형편없고 회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유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그 동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안 다녀도 되는데 다니는 동안은 정말 그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니는 게 회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불평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왜 여기 빨리 그만둬라, 여기 더 있어봤자 비전이 없다는 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동료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랑은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나한테, 회사한테 해로운 게 아니라 나한테 해로운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끌어내리는 얘기,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이 뭐 저러냐 라든지 뭐 부장이 저러냐 라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그리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림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돋보인다고 착각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형들은 정말 회사에서 때려주고 싶은 유형 5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사에서 이런 어떤 유형들을 그러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가 완전히 딱 방송에서 보니까 내 직장 상사 얘기 그대로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 직장 상사를 고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고칠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 못 고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을 바꿔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회사는 어차피 그 일시적으로 이제 영원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저런 회사의 저런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할도리,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짜증내거나 막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어쩌다 한 번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말 감정 쓰레기통 역할은 난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는 어떤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더 지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 그런 때려주고 싶은 회사 직장인 동료의 유형이 많을지라도 오늘의 결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저런 유형들이 있어. 그러나 내가 고칠 수는 없어. 나는 내가 그들에게 상처 입거나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휘둘리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그들 때문에 열받아서 손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막 신경질적인 감정 기복이 심한 어떤 직장 상사나 아니면 또 뭐 그렇게 또 딴 거 뭐 있었죠? 뭐 그런 뒷담화를 일삼는 어떤 직장 그 동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분하고 흥분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았다면 내가 마음을 단단히 해서 그러면 저녁 때 오면서 좋아 오늘 잘했어 휘둘리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좀 단단하게 직장 생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회사에서 때려주고 싶은 직원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